건강검진, 이 나이부터는 받지 마세요. 암 찾으려다 오히려 기력을 다 앗아가는 위험한 검진들. 70세가 넘으셨다면 이제는 검사보다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그저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검진을 쇼핑하듯이 받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제가 오늘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동은 내 몸을 지키는 효도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벌집을 쑤셔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9세 김봉래 어르신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봉래 어르신은 자식들이 효도한다며 500만 원짜리 최고급 종합검진을 예약해준 덕분에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정밀검사들을 싹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아주 작은 혹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의사는 확실히 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했죠. 그 과정에서 어르신은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셨고 검사 부위의 염증 때문에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혹은 평생 두고 봐도 아무런 해가 없는 녀석이었는데 말입니다. 김봉래 어르신은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검사받았는데 그 검사 때문에 오히려 다리 힘이 다 풀리고 밥맛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며 가슴을 치셨죠. 이 이야기가 과연 남의 일일까요? 실제 통계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2019년에 국가 암검진을 받은 75세 이상의 어르신이 무려 10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10년 넘게 추적조사한 결과를 보면 85세 이상의 고령층이 특정 암검진을 받았을 때 오히려 사망률이 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진을 안 받은 분들보다 오히려 더 일찍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질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세포도 낡고 기력도 젊었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상처가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인 감염원이 될 수 있고 마취 한 번도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조건 많이 검사하고 일찍 찾아내는 것이 정답이라고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상식을 완전히 깨드리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자식들과 웃으며 산책하며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어떤 검사가 우리 몸에 독이 되는지, 그리고 몇 살부터는 어떤 검사를 과감히 멈춰야 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내 삶에 꼭 필요하겠구나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도대체 어떤 검사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몸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봉래 어르신은 왜 그 좋은 비싼 검사를 받고도 몸져 누우셨던 걸까요? 85세 이상이시라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이제는 과감하게 멈추셔야 합니다. 김봉래 어르신이 바로 이 내시경 때문에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지셨던 겁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기계 부품처럼 낡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내시경이 85세 넘은 어르신께는 마치 커다란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진행된 국가 암검진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니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85세 이상 어르신들이 위암 검진을 받았을 때 오히려 받지 않은 분들보다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검진을 받았는데 왜 더 일찍 돌아가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시경을 하기 위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심장과 혈압이 요동을 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 도중에 아주 미세한 상처가 나더라도 어르신들은 회복 속도가 워낙 더디고 면역력이 약해서 이것이 치명적인 염증이나 합병증으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대장 내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가 넘어가면 검사로 암을 미리 찾아내서 얻는 이득보다 검사 자체로 입는 내 몸의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김복래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들으시더니 내가 그때 괜히 고생한 게 아니었네 하시며 무릎을 치셨습니다. 이제는 암을 찾아내려고 기운을 빼기보다 지금 있는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목에 아무런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암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병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혹들을 너무 샅샅이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암은 별명이 거북이암입니다. 거북이처럼 워낙 천천히 자라서 10년이 지나도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덜컥 초음파를 찍었다가 암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시작됩니다.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잠을 못 주무시고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갑상선을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호르몬제를 챙겨 드셔야 하고 목소리가 변하거나 칼슘 조절이 안 되는 부작용을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아무 증상 없이 100살까지 사실 수 있었던 분이 검사 한번 잘못 받았다가 평생 환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들도 증상이 없다면 갑상선 검사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속에 묻힌 작은 씨앗이 싹도 틔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걸 굳이 파헤쳐서 밭을 망칠 필요가 있을까요? 김복래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사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정말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비싼 검사가 최고라고 믿고 계시는 친구분들이나 친척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이 더 이상 김복래 어르신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이제는 반대로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고 내 몸을 정말 아끼는 지혜로운 기준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김복래 어르신도 이 기준을 들으시고는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년 넘게 피우신 분이 아니라면 폐암 저선량 CT 검사는 받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30감년이라는 수치는 하루 한 갑씩 30년을 피웠거나 아니면 하루 두 갑씩 15년을 피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들은 폐암 위험이 워낙 높아서 검사가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폐암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께도 이 검사를 권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CT 검사에서 폐암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은 정밀 조직 검사를 해보니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늘로 폐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검사를 받아야 하고 10명 중 1명은 폐에 구멍이 나거나 피가 고이는 심각한 합병증을 겪습니다. 게다가 CT 검사는 방사선 노출이 뒤따릅니다. 아무 증상도 없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매년 이 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내 몸에 방사선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인생이 10년 미만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이제 암 검진은 명예롭게 졸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10년의 법칙입니다. 왜 10년일까요? 암검진으로 병을 찾고 치료해서 생명을 구하는 효과는 오늘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비로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대략 75세 전후가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80세가 넘으셨는데 암검진에 매달리신다면 그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검사 자체의 위험도 문제지만 암을 발견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 그 합병증 때문에 남은 삶의 질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김복래 어르신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암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느냐가 어르신께는 더 큰 보약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검사가 또 다른 검사를 부르는 무서운 소용돌이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연쇄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벼운 마음으로 찍은 사진에서 아주 작은 그림자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의사는 확실히 해야 한다며 CT 촬영을 권하고 CT에서 또 뭔가가 보이면 이번엔 바늘로 찔러 조직을 떼어보자고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수차례 마취를 견뎌야 하고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며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75세가 넘은 우리 몸은 이런 연쇄적인 충격을 버텨낼 기력이 젊은 사람과는 천지차이입니다. 한번 시작된 검사의 굴레는 멈추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불필요한 첫 단추를 깨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어기전입니다. 또한 암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암을 치료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이 암 수술을 받으면 젊은 사람처럼 금방 털고 일어나기가 참 힘들어서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폐렴이 오거나 기력이 다해 결국 요양병원으로 발길을 옮기시는 경우를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검진을 받는 진짜 이유는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지 병원 침대에 누워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은 6개월이나 1년마다 받는 게 아니라 딱 2년 주기로만 받으십시오. 건강에 유독 관심이 많은 분들은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너무 자주 받으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암세포는 생각보다 천천히 자랍니다. 보통 암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만 점검해도 충분히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검사를 받으면 병도 아닌 아주 작은 혹들을 발견하게 되어 불필요한 걱정만 늘고 방사선 피폭량만 많아집니다. 국가에서 2년마다 검진표를 보내주는 데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 주기에 맞춰서 기본에 충실한 검사만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검사 결과지를 집에서 우편으로만 읽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를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들으십시오. 많은 분이 결과지에 적힌 어려운 용어와 수치만 보고 덜컥 겁부터 내십니다. 예를 들어 간에 혹이 있다거나 폐에 석회화가 있다는 글자를 보면 암이 아닐까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의사가 보면 그것은 과거에 앓고 지나간 염증의 흉터이거나 평생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 물혹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입을 통해 내 상태가 정말 어떤지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지혜로운 기준들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무조건적인 검사가 아니라 내 나이와 상태에 맞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김복래 어르신과 제가 함께 만든 특별한 건강 일과표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어르신은 비싼 검진을 포기하는 대신 이 일과표를 실천하시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루틴입니다. 먼저 아침 7시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거실 한쪽에서 가정용 혈압계로 내 혈압을 재는 것입니다. 80세 전후의 어르신들께는 1년에 한 번 받는 내시경보다 매일 아침 재는 혈압 수치가 훨씬 더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혈압이 안정적인지 확인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햇볕을 쬐며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산책 시간을 가지십시오. 김복래 어르신은 이 시간에 동네 공원을 걸으시며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하십니다. 어르신들께 뼈 건강은 암 검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 합병증이 암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햇볕 아래서 걷는 이 짧은 시간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우울한 마음까지 씻어내줍니다. 정오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챙겨 드시고 오후 2시쯤에는 꼭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누십시오. 경로담도 좋고 친구분과의 전화 한 통도 좋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밀검사가 아니라 바로 즐거운 대화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치매 예방검진입니다. 김복래 어르신도 예전에는 검사 결과지에 적힌 글자만 들여다보며 근심하셨는데 이제는 이 시간에 친구분들과 웃으며 지내시니 얼굴색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여럿 있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면 검진을 멈춰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남들보다 암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80세가 넘으셨다면 가족력이 있더라도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견뎌낼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을 발견하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암 자체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에서 보내주는 공짜 검진표가 날아오면 그냥 버려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검진표를 무조건 버리지는 마십시오. 다만 항목을 골라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0세가 넘으셨다면 내시경이나 CT 촬영 같은 몸에 무리가 가는 검사는 건너뛰더라도 혈압과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는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수치들은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고 당장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내 몸에 칼을 대거나 기계를 넣는 검사는 피하되 바늘 한번 찔러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는 계속 챙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많은 분이 진료실에서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 한 방울로 암을 싹 다 찾아낸다는 암 표지자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지에 CEA 또는 CA19-9 같은 어려운 영어로 된 수치들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덜컥 암에 걸린 줄 알고 사시나무 떨듯 떠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수치는 암이 전혀 없어도 내 몸에 작은 염증이 있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가벼운 기관지염이나 위염만 살짝 있어도 이 수치가 춤을 춥니다. 그러니 이 수치 하나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며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암을 진단하는 만능 도구가 아니라 이미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의 경과를 살피는 참고 용도일 뿐입니다.
건강한 어르신이 이 수치 때문에 불안해하며 매달 피를 뽑고 CT를 찍으러 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김복래 어르신은 이 루틴을 시작하신 지 벌써 3달이 되셨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병원에 가서 기계 앞에 누울 때는 항상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내 혈압, 내가 챙기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니 내가 내 건강의 주인이 된 것 같아 정말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건강의 주권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병원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나이와 내 몸에 맞는 실질적인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루틴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보겠다 마음먹으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우리 함께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여러분의 노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 여정을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의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85살이 넘으셨다면 내시경 검사는 이제 용기 있게 멈추십시오. 둘째,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갑상선 초음파나 폐 CT 검사는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몸을 아끼는 길입니다. 셋째, 검진표의 숫자보다 오늘 내 몸의 활력과 마음의 평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건강 박사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복래 어르신의 근황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매달 병원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시간에 동네 친구분들과 함께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고 계시죠. 예전에는 검진 결과지에 적힌 작은 수치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오늘 아침 잰 혈압이 정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어르신은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병원을 멀리하니 오히려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검사 문제로 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도구를 손질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기운을 쏟고 있습니다. 정작 그 도구를 사용해서 누려야 할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병원 복도에서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작은 혹이나 주름처럼 세월의 흔적을 굳이 칼을 대고 기계를 넣어 파헤치기보다 그것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검진을 아예 받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병을 미리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께는 오늘 하루를 얼마나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느냐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검사보다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관리만 골라서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관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막연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체로도 충분히 훌륭하게 건강을 잘 지켜오셨습니다. 이제는 검진표라는 성적표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물처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활짝 웃으며 걷는 그 걸음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따뜻한 위로와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낮추고 집에서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고 매일매일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